아니 요즘 뉴스에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쓸 수 있다. 연금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건 보험 얘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진짜 관심 많이 갖는 연금 얘기이기도 한데요. 노후 대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종신보험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정희님,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건데 우리 노후 대비 왜 해야 되죠?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소득이 줄거나 끊기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죠. 그거는 또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하죠? 연금이죠. 연금이죠. 연금은 한창 돈을 벌 때 현재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네. 돈을 적립하고 굴려가지고 미래에 내가 쓸 수 있게끔 마련하는 장치라고 했었죠. 네네. 이 연금은 몇 층이다? 3층이다. 정답이다. 아주 퍼펙트하다. 크게 3층으로 돼 있어요. 1층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2층은 직장인분들이 가입해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들이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민간 금융기관에 가입해서 납입하는 개인연금. 더 문제는 이 3층만으로도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국민연금 뉴스에 자주 나오죠. 소득 대체율은 낮아지고 수급 연령대는 높아지고, 그리고 퇴직연금은 아직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또 가입한 분들이 꼭 내 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꺼냈어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2030 분들 가입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은퇴 맞이한 분들 중에서는 이것도 잘 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은퇴 시기도 너무 빨라졌고요. 근데 기대 수명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살 날은 많이 남아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당연히 너무 짧아지니까 저도 너무 불안하고요. 또 다들 너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고령화라고 하잖아요. 네. 인구구조 고령화되는 게 우리는 교과서에서만 배운 것 같은데 이게 현실에서 훨씬 더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고령화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적 비용 지출 증가, 사회적 지출이 커진다. 굉장히 커진다. 이게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잘 예방을 하고 또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해서 주택연금 같은 요 3층에는 없는 제4의 연금도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없는 고령자분들이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타서 쓸 수 있게끔 만든 제도잖아요. 현금 흐름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노후 대비라는 주제에서 네. 생각보다 젊고 생각보다 더 취약한 그룹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만 55세에서 65세 사이. 은퇴는 했지만 국민연금 받기까지는 아직 남은 10년 정도 남은 이 기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취약하다고 말해요. 소득 공백기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크레바스,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구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쵸, 정답. 이번에는 보험 관점에서 설명해 볼게요. 네. 저희가 연금 관점으로 쭉 얘기했으니까 종신보험 아시죠? 네. 이게 한자를 떠보면 끝날 종, 몸신, 내 몸이 끝나는 날. 내가 사망할 경우에 생계가 어려워질 가족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거든요. 피보험자인 내가 사망할 경우 가족 중 한 명,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된 상품인 거예요. 또 약간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막 전문 용어 나오고. 핵심은 내가 살아생전에 뭔가 노후 대비를 하거나 보험금을 타거나, 이게 종신보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아니죠. 그쵸. 예전에는 이제 엄마 아빠 한 사람이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죠. 그래서 가장이 사망하면 너무 힘들어져. 맞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종신보험을 설계해서 이제 판매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요즘은 가장도 아프다. 아들아 딸아 나도 아프다. 그리고 가장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보고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좀 현금 흐름이 끊겼다거나 해서 어려워져가지고 생활비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분들 대상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전환에 대한 특약이 없었어도 조건만 맞으면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거예요. 특약이 없었는데도 해준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다는 게 사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네.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 안에 쌓여있는 해약환급금을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해약환급금을 네. 활용한다.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을 나눠받는 구조인 거죠.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요. 해약환급금이라는 용어도 좀 어렵습니다. 그쵸. 쉽게 말하면 보험을 해약했을 때,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로 나눠서 연금처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이 있어요. 가입을 했어요. 그 사람이 65세에 유동화 신청을 하면서 나는
70%를 20년 동안 나눠받을게요 라고 했다면 네. 자, 계산해볼게요. 3.5%씩 감액된 금액을 받는 거예요. 자, 가입한 상품마다 이거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네. 예정 이율이 만약에 7.5%짜리 종신보험이었다. 네. 이거를 과거에 정리님이 30세 때 가입을 하고 매월 87,000원씩 20년간 납입을 했다고 해볼게요. 네. 완납을 했어요. 이 계약을 유동화한 경우에는 20년 동안 받는 돈을 다 합쳐서 얼마? 약 4,370만 원 정도가 된다. 오. 이건요, 2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계산하면 네. 한 2,088만 원 되거든요. 네네. 이거에 비해서 209% 수준이에요. 더 받네요. 더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70%를 20년간 나눠 받는 거니까 이 남아있는 30%는 그대로 사망보험금으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남은 금액은 가족들에게 원래 종신보험 취지 그대로 네.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둘 수 있어요. 아, 대신에 유동화 비율을 높일수록 내가 받는 금액은 좀 커지고 남는 사망보험금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더 녹여 쓰는 거니까. 아주 천재예요. 천재만재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한 상품 그리고 가입 연령 기준으로 60세 70%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70세부터 90%를 유동화시키겠다라고 하면요. 20년 동안 총 6,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네. 사망보험금은 그만큼 좀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계약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이 이미 끝난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종신보험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보험계약 대출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남아있으면 안 되죠. 여섯 번째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돼요. 투자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변액보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금리 연도형 상품 안 되고요. 또 단기납 상품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건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제가 직접 다 알아보고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신청 안 하겠죠. 네. 이 제도를 도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선 연락이 갑니다. 아. 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네. 만약에 내가 먼저 알고 싶다 하신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동화 가능한 계약이 약 75만 건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죠? 요새는 다 앱으로 가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혹시 이제 제가 가입한 보험사 앱에서 간편 클릭, 뭐 클릭 한 번 이런 걸로도 가능할까요? 비대면 원클릭 이런 거 원스톱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제도는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제도여서 아직은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네. 담당자가 제도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요. 네네. 소비자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절차도 있고요. 이후에는 비대면 신청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고 해요. 원래도 이런 종신보험 같은 장기보험은요 중도 인출이나 대출 같은 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뭐가 좀 더 좋은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 게 네. 뭐 대출 같은 거 아니야? 나 돈 필요할 때 내 종신보험에서 꺼내다 쓸 수 있는 거 하실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대출이 아니에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도 없고요. 상환 의무,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를 쓸지, 얼마를 또 가족을 위해서 남겨둘지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남은 해약 환급금을 보험사의 예정 이율로 그대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매년 받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대신에 조심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건요. 네. 유동화는 녹여 쓰는 거예요. 유동화를 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요건 돌릴 수 없어요. 녹인다니까 그럼 붙이면 되지 않아?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 30세에 예정이율 7.5%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매월 87,000원 정도 20년 동안 납입을 해서 네. 완납을 했어요. 그분이 65세가 되어서 난 70% 정도 유동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20년 동안 받는다면 총 4,370만 원을 받게 되고요. 계산기 제가 미리 두들겨 왔어요. 남은 사망보험금은 약 3천만
7천만 원 네. 정도가 됩니다. 유동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 얼마였어요? 1억 원이요. 사망보험료 1억 원이었죠. 근데 유동화를 70% 하니까 가족들이 받는 돈이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꽤 나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유동화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다면요. 유동화를 내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금액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일까요? 맞아요. 앞에 말씀드린 동일한 조건에서 65세가 아닌 75세에 유동화를 신청한다고 하면요. 20년간 수령 금액이 4,370만 원이 아니고 5,358만 원이에요. 와. 이런 점도 신청할 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좀 듣다 보니까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목돈을 받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네요. 왜냐면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연금처럼 수령하는 게 이게 목적이고요. 네. 일시금이 만약에 필요하다. 나는 뭐 내 집 마련이든 뭐든 간에 일시금이 필요하다 하면요. 차라리 보험약관 대출을 받는 걸 좀 더 권해드립니다. 이자를 좀 내더라도요. 네, 뭐든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대표적으로 3가지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소득 크레바스 얘기했죠. 네. 만 55세에서 65세 사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데 은퇴를 했어. 소득이 끊겼어. 이런 분들은 유동화 비율 한 60에서 70% 정도 정해가지고 20년 이상 받는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현금 흐름이 확실히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세 20년간 얼마? 87,000원. 몇 년? 20년. 완납했어요. 이분이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한 건데 네. 55세에 유동화 비율 70%로 신청하면 네. 월 14만 원씩 20년 동안 총 3,274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사망보험금 3천만 원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딱 맞는 사례여서요. 네. 두 번째는 65세 이상인데 건강 문제가 있어. 아니면 의료비 지출이 난 늘어날 게 걱정이 돼. 하시는 분들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수령 기간은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집중적으로 받게끔 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 나는 내 생활비도 필요하고 가족도 챙겨야 돼. 둘 다 이럴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비율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유동화를 해가지고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다가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일단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다. 필요하면 중단. 그러니까 조기 종료하고 나중에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신청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정보단 사정이 나아졌어야 할 수 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중단을 할 수 있는데 중단하더라도 주의할 점은 사망보험금이 줄었잖아요. 네. 유동화를 해서 녹였잖아요. 녹인 걸 다시 굳힐 수는 없다. 사망보험금이 복구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가족한테 제가 유동화한다고 했을 때 유동화는 통보가 되나요? 계약자 동의가 있으면 수익자인 가족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림이 갑니다. 가는군요. 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만 해약 환급금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건 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가족 동의 없어도 신청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유동화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보험들은 다 철회, 취소 이런 것들이 권리들이 있는데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이 되고요. 네. 유동화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중요 내용, 설명 의무, 미이행 시에는 3개월 이내로 취소도 가능합니다. 또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되는 경우에는요. 부활이라고 해서 네.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어요. 부활 청구권을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2030인 저희보다 저희 부모님 세대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부모님 세대한테는 지금 당장의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의료비를 좀 내야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제도예요. 네. 하지만 우리 2030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가입해둔 종신보험,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내고 있는 그 종신보험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둘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알아두면 단순히 보험이 보장 수단이 아니라 나의 자산 관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또 노후 대비를 위한 선택지가 점점 좀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취지예요. 이야. 그래서 지금의 종신보험이 나중에는 나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고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준비한 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 제도에서. 짜잔! 맞아요. 저도 이거 뉴스 보고 굉장히 와 신박하다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현금화해서 받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오, 보험의 서비스화. 음. 진짜 금융이 이렇게 사회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금융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어피티가 다뤄줬으면 하는 연금 관련된 것 또는 금융상품, 경제생활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조만간 빠르게 이 구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후대비 화이팅! 화이팅! 하트. 하트.